우리가 먹는 쌀, 그 쌀이 되는 벼 품종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 품종에 몰리면 수확량은 올라갈 수 있지만 한번 병이 돌면 전부 쓰러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밥상의 말단에서는 필리핀에서 벌어지고 있는 벼 품종 다양성 축소 문제를 살펴보면서 이게 왜 한국 농업에도 경고등이 되는지, 그리고 식량 안보라는 게 결국 뭘 지켜야 하는 건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황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필리핀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쌀 소비국입니다. 인구 1억 1천만 명 이상이 쌀을 주식으로 먹고 있고 벼농사는 필리핀 농업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나라에서 재배되는 벼 품종이 갈수록 몇 가지로 좁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수천 가지 토종벼 품종이 있었지만 지금은 농가 대부분이 고수확 개량 품종 몇 가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양성이 확 줄어든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 유전적 획일화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논에 심는 벼가 전부 비슷비슷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겉보기엔 품종 이름이 다를 수 있어도 유전적으로 보면 거의 형제자매 수준인 거예요. 이게 왜 위험한지는 잠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현상의 뿌리를 이해하려면 19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녹색혁명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1960년대부터 국제연구기관들이 개발도상국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고수확 품종을 보급하기 시작했어요. 필리핀에 있는 국제미작연구소, 영어로 IRI라고 하는데 이곳이 바로 그 녹색혁명의 벼 품종 개발 본부였습니다. IR8이라는 품종이 대표적인데 기존 토종벼보다 수확량이 두세 배 많았어요. 당시로서는 혁명적이었죠.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이 고수확 품종들이 급속하게 퍼졌습니다. 농민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수확이 많은 품종을 심고 싶었을 테니까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수천 년 동안 각 지역 환경에 적응해온 토종 품종들이 밀려났다는 겁니다. 토종벼는 수확량은 적지만 특정 병해충에 강하거나 가뭄에 잘 버티거나 염분이 높은 토양에서도 자라는 등 저마다의 장점이 있었어요. 그런 다양한 유전자원이 한 세대도 안 되는 사이에 논에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비유를 들어보셨어요? 주식 투자할 때 한 종목에 올인하면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분산 투자를 하라고 하죠. 농업에서의 품종 다양성이 바로 그 분산 투자입니다. 한두 가지 품종에 몰빵하면 평소에는 수확량이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품종이 약한 병이 한번 돌면 논 전체가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역사에서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가 1840년대 아일랜드 감자 대기근이에요. 당시 아일랜드 전역에서 거의 한 가지 감자 품종만 재배하고 있었는데 감자역병이라는 곰팡이 병이 퍼지면서 감자 수확이 전멸했습니다. 그 결과 약 100만 명이 굶어 죽고 또 100만 명 이상이 나라를 떠났어요. 품종 획일화가 불러온 최악의 참사였죠. 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 벼갈색잎 매미라는 해충이 대발생했을 때 녹색혁명으로 보급된 고수확 품종들이 이 해충의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결국 야생벼에서 저항성 유전자를 찾아서 새 품종을 만들어야 했어요. 만약 그 야생벼마저 사라졌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품종 다양성이 단순한 학술적 관심사가 아니라 실제 밥상을 지키는 보험이라는 뜻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이야기가 좀 더 복잡해집니다. 품종 획일화 문제는 단순히 어떤 벼를 심느냐에서 끝나지 않아요. 녹색혁명의 고수확 품종들은 대부분 화학비료와 농약을 많이 써야 제 성능이 나오는 품종이었습니다. 토종벼는 그 지역 토양과 기후에 적응해서 비료를 적게 줘도 어느 정도 자랐지만 개량 품종은 비료를 충분히 넣어줘야 약속된 수확량이 나왔어요. 그래서 고수확 품종이 퍼지면서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도 같이 급증했습니다. 필리핀의 경우 녹색혁명 이후 농약 사용량이 몇 배나 늘었고 이게 토양 환경 악화로 이어졌습니다. 토양 속 미생물 생태계가 무너지고 토양이 산성화되고 지하수가 오염되는 악순환이 시작된 거예요. 농약을 많이 쓰면 해충의 천적인 유익한 곤충까지 죽이니까 오히려 해충이 더 기승을 부리고 그러면 농약을 더 쓰고 이런 악순환이 수십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품종 획일화는 단순히 유전자 다양성 문제가 아니라
농업 생태계 전체를 바꿔버리는 구조적 변화의 시작점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한국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한국도 사실 비슷한 경로를 걸어왔어요. 우리나라도 1970년대에 통일벼라는 고수업 품종을 전국적으로 보급했습니다. 쌀 자급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였죠. 실제로 통일벼 덕분에 쌀 생산량이 크게 늘었고 1977년에는 쌀 자급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통일벼는 밥맛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았고 추위에 약해서 1980년 냉해 때 큰 피해를 입었어요. 결국 통일벼는 점차 퇴장하고 일반계 품종으로 돌아갔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도 많은 토종벼 품종을 잃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재배되는 벼 품종을 보면 상위 몇 가지 품종이 전체 재배 면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정확한 최신 수치는 확인이 필요하지만 품종 집중도가 높은 편이라는 점은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해온 부분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만약 그 주력 품종이 취약한 새로운 병해충이 나타나면 우리 벼농사도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올해 어떤 품종을 심으실지 이미 정하셨나요? 대부분의 농가에서 품종을 고를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수확량과 밥맛, 그리고 정부 보급종에 포함되어 있느냐 여부일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장 소득이 걸린 문제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구조적인 딜레마가 생깁니다. 개별 농가 입장에서는 검증된 품종, 수확량 많은 품종을 심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그런데 모든 농가가 똑같은 선택을 하면 전체로 보면 엄청난 위험이 쌓이는 겁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구성의 오류와 비슷해요. 개인에게 합리적인 선택이 전체에게는 위험한 결과를 만드는 거죠. 이걸 해결하려면 개별 농가의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정부 차원에서 품종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다양한 품종을 재배하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토종 품종 재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종자은행을 통해 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것 같은 정책이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르웨이에는 스발바르 국제종자저장고라는 곳이 있어요. 북극 근처 영구동토층 깊숙이 파놓은 거대한 금고인데 전 세계 작물의 종자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식물계의 노아의 방주라고 불리죠. 현재 약 120만 점 이상의 종자 샘플이 저장돼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시설을 만들었겠어요? 전쟁이나 자연재해, 기후변화로 특정 품종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 있으니까 최후의 보루로 종자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일본의 경우도 벼 유전자원 보존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농업생물자원연구소를 통해 수만 점의 벼 유전자원을 수집하고 관리하고 있어요. 단순히 보관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유전자원을 활용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 품종을 개발하는데 적극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은 세계 최대의 벼 유전자원 보유국 중 하나인데 최근에는 야생벼 서식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현지 보존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품종 다양성을 단순한 농업기술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기후변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한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로 한반도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면 지금까지 문제가 안 됐던 병해충이 새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열대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던 해충들이 점점 북상하고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어요. 벼멸구 같은 해충이 대표적이죠. 만약 이런 새로운 위협이 본격화됐을 때 우리가 재배하는 벼 품종이 몇 가지 안 되고 그 품종들이 이 해충에 약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가서 저항성 있는 품종을 만들려면 유전자원이 있어야 합니다. 토종벼, 야생벼, 다양한 지역 적응 품종들 속에 그 해답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미 다 잃어버렸다면 해답을 찾을 곳이 없어지는 겁니다. 기후변화 시대의 유전자원의 다양성은 미래의 식량을 지키는 씨앗 그 자체입니다. 이 문제가 결국 말하는 건 이겁니다. 식량 안보라는 건 단순히 올해 쌀이 충분하냐? 창고에 재고가 얼마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10년 뒤, 20년 뒤에도 우리 땅에서 벼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을 지금 지키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필리핀에서 벌어지고 있는 품종 다양성 축소는 먼 나라의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농업의 미래를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당장 올해 수확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품종을 심고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묵묵히 논을 준비하고 계실 농민 여러분. 여러분이 심는 한 알의 벽씨가 이 나라 식량의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밥상의 말단은 그 현장의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밥상의 말단에서 전해드렸습니다.